안녕하세요. DJ 레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뉴스 하나만 틀어도 세상 안 좋은 소식이란 소식들은 다 듣고 사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역시도 평소에 왜 이렇게 다들 서로 등쳐먹고 살지 못해 안달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통수 한번 세게 맞고 나니까 이래서 세상에 나쁜 놈들이 판치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한번 당해보니 모를 수가 없더군요. 세상이 이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삭막하게 변했구나 하고 말이죠. 사람은 저마다의 욕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기 위해 찾아온 여러분들도 욕심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본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 하나쯤은 남기고 가고 싶다거나 전 이런 욕심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사람이 이런 야망에 젊은 나이에도 이사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앞서 말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말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본인 삼촌네 회사에서 20대 후반부터 일하면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에요. 삼촌이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 남편을 거의 본인 회사의 후계자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남편을 키워왔던 거죠. 제가 30살 무렵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30대 후반이 된 남편은 10년이 넘는 경력으로 그 회사에서는 제법 고참이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사 직위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당연히 가족이라서 그냥 가족 경영하려고 이사 직위 준 것 아니냐 하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본 남편의 삼촌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말이죠. 아주 본인만의 기준이 대쪽 같은 분이시거든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니까요. 나 다음 주에 일 좀 여유로워질 것 같은데 당신 휴가 쓸 수 있어? 같이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나 한번 가자고. 다음 주? 이렇게 갑자기 연차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없으면 안 되는 일도 하나 있고 어려울 것 같아. 미안. 어차피 당신 삼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모처럼 오랜만에 기회인데 이번만 조금 부탁드리고 한 번만 같이 놀러 가자. 나 당신 없으면 같이 여행 갈 사람 없단 말이야. 그간 서로의 일 때문에 너무 바빴던 터라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일로 보냈거든요. 이쯤에서 말하자면 저는 대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경력 6년 차에 접어드는. 그래도 회사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이라 쉽게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도 삼촌분이 사업 확장하신다고 그간 바쁘게 지냈고요. 그래서 약간의 억지를 부린 거죠. 충분히 삼촌한테 설명만 잘하면 허락해 주실 거라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삼촌한테 그 놀러 간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된통 혼났다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죠. 당시 남편이 맡은 업무가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절대 남편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바쁜 시기에 휴가를 가려고 하냐며 네가 그냥 일개 직원도 아니고 이사인데 직원들이랑 똑같이 쉴 거 다 쉬면 회사가 돌아가겠냐면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했다네요. 절대로 본인 일을 마무리하지 않고는 휴가고 뭐고 없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잔뜩 기가 죽어서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 전 알게 된 거죠. 아, 남편의 삼촌이라는 분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실 전 이런 삼촌의 성격을 엄마한테 살짝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엄마가 결혼정보회사의 사장이고 오빠는 큰학원의 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길로 저한테 선자리가 자주 들어오곤 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그때 엄마와 같이 자리를 주선한 게 삼촌이었고요. 전 삼촌이라는 분의 성격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엄하게 다룰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도 10년이 넘는 경력도 있고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 이사라는 직책도 달았을 거고 이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엄격하다 해도 가정도 꾸렸는데 여행 한 번 정도는 허락하실 거라 생각한 거죠. 이렇게 엄격한 삼촌 때문에 남편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계속 비슷한 상황은 지속되었어요. 같이 살고 있어도 거의 주말 부부 수준으로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서로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이건 뭐 한 집에 살고 있어도 서로 얼굴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아침 7시면 출근하고 남편은 저보다 1시간 뒤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퇴근 역시도 서로 야근이니 뭐니 딱딱 맞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숨을 좀 돌릴 틈이 있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슬쩍 남편에게 같이 시간 좀 보내자, 어디 좋은 데 좀 놀러 가자 말을 하면 엄한 삼촌 때문에 회사 일을 빼기는 좀 그렇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엄마, 결혼은 했는데 이게 맞아? 어떻게 결혼 전보다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 왜? 결혼식 때만 하더라도 이제 같이 사니까 편하겠다 늘어지는 소리 하더니 무슨 일이라도 있어? 엄마도 알잖아. 그 사장 삼촌 말이야. 그분이 너무 엄한 것 같아. 바빠도 남편이랑 같이 오붓하게 시간 보내고 싶어서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삼촌이 본인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휴가냐 하면서 그런다잖아. 어? 그럴 리가. 장 사장님 절대 그런 성격은 아니신데? 사유가 너무 쫄아있는 것 아니니? 그리고 의사 자리쯤 되는 사람인데 자기 시간 좀 빼고 스케줄 조정도 할 수 있지. 내 말이 나 같은 그냥 회사에 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연차 쓰기 눈치 보이고 막 그런 거지. 이제 곧 회사도 물려받을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만 하는지. 지금 결혼하고 나서 뭐 신혼 분위기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느끼고 이게 뭐야. 남편의 삼촌과 친분이 있던 엄마한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보는 삼촌과 엄마가 보는 사장 삼촌이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이 이야기하다가 곧 회사 물려주려고 엄하게 대하나 보다 하고 결론을 내렸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가족들과 나누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불만이 쌓여도 결혼 생활을 버티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선으로 만난 사이라지만 전 남편이 좋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따로 시간 낼 구석이 많지 않았다 뿐이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오늘 당신 야근하고 오지? 집에 몇 시쯤 도착할 예정이야? 나? 아마 10시 정도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일하면서 어떻게 집안일까지 하고 다녔을까? 정말 대단해. 당신 요즘 또 바쁜 시기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일 다 끝내고 당신 회사 앞으로 마중 나가려고. 집에 오는 길에 맛있는 거 야식으로 사 먹자. 당신 스트레스도 풀 겸. 정말? 안 그래도 오늘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났는데 오랜만에 같이 집 근처에서 한 잔 할까? 에이, 오랜만에 외식인데 맛있는 데 가서 한 잔 해. 난 운전해야 하니까 당신만 먹어. 어차피 난 당신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니까. 보통은 서로 한잔하면서 대리 부르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러면 둘 다 취해서 만일의 사태엔 대비하기 힘들다며 자기가 그냥 술 참겠다면서 매번 이렇게 예쁜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도 술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절 생각해주는 사람 어디서 만나기 흔치 않잖아요. 그 외에도 항상 저녁마다 아침에 제가 먹을 영양제를 챙겨준다던가 바쁜 와중에도 기념일만은 꼭 잊지 않고 챙겨서 선물을 집에 놓고 간다던가 회사로 꽃다발을 보내기도 했죠. 말하기 참 많은 일이 있는데요. 이런 로맨틱한 남자였으니 제가 싫어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휴일을 같이 보내기 힘든 이유 정도는 이해해보려고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가다 인생의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 친정 조부모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조부모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아이가 생긴 다음에 혼인신고를 하곤 하죠. 우리 엄마께서도 혼인신고는 좀 나중에 하겠다는 제 말에 맞장구 치며 좀 살아보고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라 엄마에게 저희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산다는 말을 들으니 깜짝 놀라셔서 저희를 불렀던 거죠. 아니,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세대 차이, 시대 차이 한다지만 혼인신고도 안 하고 부부가 같이 산다고? 그게 어디 부부라 부를 수나 있는 거냐? 너희 할머니 말이 맞다. 어떻게 식을 올린 남녀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아? 그럼 너희 도대체 집안 살림은 어떻게 꾸리고 있는 거냐? 부부 명의로 된 것들 하나도 없이 어떻게 살고 있냔 말이다. 아마 조부모님 세대 사람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부모님은 전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도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조부모님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돌아온 건 훈계였습니다. 저희도 다 저희만의 생각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요즘은 다 애 낳고 혼인신고 한다고요. 솔직히 혼인신고해서 이득 볼 일이 없는데 왜 미리 하고 살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애 낳고 한다니. 그럼 그전에는 서로 남남이라는 말 아니냐? 같이 살아도 그게 남이랑 같이 사는 거랑 뭐가 달라? 맞다, 맞아. 그리고 네 남편이 그렇게 인성도 되고 다 좋은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아? 너 설마 쟤 놔두고 땀만 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할미 할애비 말 듣고 일단 혼인신고부터 당장 가서 해라. 어디 쟤만한 애를 다시 만날 기회나 있을 것 같아? 제 조부모님은 남편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특히나 남편의 과거사를 알게 된 뒤로는 대단한 놈이야, 난 놈이야 하면서 무척이나 남편을 좋아했죠. 남편은 저와 만나기 전에는 고아원에서 자라 정말 하루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빈털터리 신세였어요. 남편의 삼촌이 오래도록 남편을 찾아 헤매다 겨우 남편을 찾았던 거고요. 남편의 부모님은 뭐하고 삼촌이란 사람이 남편을 찾아다녔냐고요? 말도 마세요.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먹는 한 입 줄이겠다고 어린 남편을 고아원에 넘겼다고 합니다. 본인들보단 잘 키워주겠지 하면서요. 본디 남편의 집안은 가난했다고 해요. 삼촌께서 회사를 세우고 집안을 일으키기 전에는요. 그러다가 남편의 삼촌 여동생, 남편의 엄마라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기 아들이 보고 싶다며 이 삼촌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을 했더래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남편은 도중에 고아원을 한번 옮긴 적이 있거든요. 이전에 맡겨졌던 고아원이 불이 나서 있을 상황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서류들이 싹 다 불타서 없어진 탓에 남편을 찾기가 엄청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야 전산이 잘 되어 있으니 자료들이 불타 없어진다고 날아갈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종이 서류로 남겨뒀던 터라 이렇게 불이 나게 되면 정말 사람 추적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동생의 부탁도 있고 삼촌은 오랜 시간이 걸려 끝내 남편을 찾았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찾기 한참도 전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소실된 자료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삼촌은 그 무거운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뿐인 혈육이라 그런 건지 남편을 후계자로 생각해 지금껏 회사에서 키워왔던 거죠. 이런 남편의 과거사가 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편을 좋다 하는 겁니다. 고아로 힘들게 자란 사람이 샛길로 빠지지 않는 것도 엄청 칭찬을 할 일인데 거기다 삼촌을 만나 회사를 다니면서 성실하게 10년 넘게 일하며 이사 자리까지 앉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며 말이죠. 무엇보다 이런 남편의 끈기를 높게 산다 하더군요. 남자가 너무 고생 없이 자라도 안 된다며 말이죠.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며 자란 남편이기에 앞으로 사업할 때 태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 크게들 상의라면서 저희 집안에도 드디어 난임물이 들어온 거라며 남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거기다 할머니는 특히나 저한테 잘해준다는 남편의 행동에서 이런 남자를 어디서 구해, 일도 잘해, 너한테 잘해, 어디 넘쳐나는 줄 아니 하시는데 이런 다그침에도 제가 혼인신고엔 조금도 관심이 없어 보이니 이젠 이런 공략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귀촌하려고 하는데 손녀 손자가 잘 자리 잡고 사는 걸 보고 내려가야 마음 편하지 않겠어. 혼인신고하면 내가 재산 미리 물려주마. 너희도 나중에 머리 아플 일도 없고 괜찮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에 비해 굉장히 정정하신 편이라 앞으로도 10년은 거뜬히 사실 것 같은 분들이셨지만 미리 상속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런 공약을 내건 이유가 있긴 합니다. 원래 재산은 자기 직계자식, 그러니까 제 아버지한테나 해야 하는 게 정석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 친정 아버지는 말이죠.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조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사람이 저와 오빠 둘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다 정리해서 미리 증여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남편이랑 혼인신고만 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애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어차피 재산이야 나중에라도 물려받아도 되는 거잖니. 애미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가주면 오히려 고마운 것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벌쩍 뛰어? 넌 네 자식이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도 않은 게야. 아무리 그래도 혼인신고를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애들 인생이 뭐 돈 하나로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었던 대로 아이 생기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가 일이 펄쩍 뛰는 것도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회사 운영하면서 이리저리 본 것들이 많을 테니까 걱정이 됐겠죠. 거기다 혼인신고 하나에 달린 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니 더 걱정이 됐던 거겠죠. 예전에 엄마가 연결해준 사람 중에 잘 살던 사람들이 돈 하나 때문에 삐걱거리고 가정이 파탄나서 엄마한테 신세 한탄하러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경우가 딱 저희랑 좀 비슷했는데 그쪽에서는 갑자기 생긴 재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본인한테는 나누지도 않았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조건으로 조부모님이 돈을 건 일에 이렇게 펄쩍 뛰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조부모님의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긴 기간은 아니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확신도 생겼고 거기에 미리 증여까지 해주신다는데 제가 따로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제 옆에 둘이나 있으니 재산은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다는 걸 말이죠. 게다가 어차피 증여받는다 해도 그건 제 재산인데 뭐 거릴 게 있나요? 저희 남편 성격상 제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남편은 자기 힘으로 번 돈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면서 평소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사업하는 저희 집안 도움을 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얼른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부모님이 내건 조건 소식을 전했죠. 남편도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좋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면서 말이죠. 할머님, 할아버님이 혼인신고하라고 그랬다고? 다행이네. 나도 당신한테 슬슬 우리 혼인신고는 어떨까 하고 말하려 했거든. 그런데 예전에 당신이랑 한 약속도 있어서 그냥 말 아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머님, 할아버님이 그런 상황을 해결해 주셨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나를 잡아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자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물론 친정에도 이런 저희 결정을 다 미리 이야기는 해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걱정을 하셨지만 딸인 제가 괜찮다 하니 알겠다 한숨을 푹 쉬시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나를 정해서 이렇게 혼인신고서 내려가게 된 마당에 한 입으로 두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구청을 가던 날 구청에서 남편과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또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속에서 아주 급한 듯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빨리 뒷문으로 나와. 장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나와. 알았지? 지금 당장? 다급한 엄마 전화. 분위기가 심각한 엄마의 말에 일단은 알겠다 하고 남편에게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다 하고는 건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 오빠와 함께 수십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죠. 누군들 안 놀라겠어요. 멀대 같은 남자들이 뒷문 하나를 두고 둘러싸고 있으니. 뭐야? 오빠 이 사람들 누구야? 엄마는 대체 뭐 때문에 나를 뒷문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거고. 영문도 모르는 저는 일단 아는 얼굴인 오빠를 잡고 물었죠. 그런데 아까 전화했던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잔뜩 흥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아무 말도 말고 오빠 따라와. 너 지금 무슨 일 당할 뻔했는지 알아? 내 제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정말 너 지금 사기당할 뻔했다고. 인생 다 망칠 뻔했어. 오빠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그도 그럴 게 오빠가 그 남자들의 정체를 말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오빠가 운영하는 경찰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경찰에 합격해 형사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사실 경찰학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오빠는 자신을 가르쳤던 제자들과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강의만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학원비가 모자란 친구들은 나중에 잘 돼서 갚으라는 식으로 무료로 강의를 해주기도 했고 합격 후에도 일이 힘들어 찾아오는 제자들에겐 잘하고 있다, 힘든 것도 한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술 한잔 사주며 격려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잊지 않고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와 남편이 혼인신고하러 온 구청까지 이렇게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지 몰라 더 당황했죠.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얼을 타고 있으니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 네 남편이 혼인신고 경력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 그거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와서 혼인신고 하겠다 온 거냐고. 뭐?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어떻게? 나랑 아직 혼인신고도 전인데? 그 사람 연애 경험도 많이 없어. 오빠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나 이렇게 불러낸 거야? 너 이렇게 태평하게 말할 게 아니라고. 제이 알지?
왜 예전에 경찰하겠다 합격해서 박봉이라고 탐정이라 한다는 오빠 제자 말이야. 엄마가 아무리 봐도 장서방 이상하다고 걔한테 한번 뒤 좀 알아봐주면 안 되냐고 의뢰를 넣었거든. 그런데 엄마 촉이 딱 맞았다. 걔 지금 너 가지고 지금까지 논 거라고. 오빠 입에서 나온 이 제이라는 탐정은 말이죠. 저도 잘 아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탐정이 되면서 제 친정 엄마를 통해서 아름아름 손님을 소개받곤 했었거든요. 엄마는 결혼정보회사 사장이니까 거기서 자식을 결혼시키겠다 데려온 사모님들이 집 애들을 며느리나 사위의 과거가 깨끗한지 알아보겠다며 연결해달라 한 적도 많았고요. 물론 엄마는 자기도 결혼정보 회사를 운영하지만 그렇게까지 뒷조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말한 남편의 모습과 남편의 회사 사장이라는 삼촌이 말한 남편의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껴서 조금 찝찝해하던 찰나 엄마의 결혼정보 회사를 이용했던 고객들을 통해 남편의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차차 이야기를 해나가기로 하고 어쨌든 사유라는 사람의 그런 소문이 돌았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해요. 마냥 남 일일 때에는 뭐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막상 내 딸 일이 되니까 너무나 찝찝해서 이걸 가만둘 수 없었다 하더군요. 그러니 평소의 생각과는 달리 엄마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설마 이 자식이 내 딸을 상대로 안 좋은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그도 그럴 게 남편에 대한 소문이 정말 매우 질이 나쁜 정도의 이야기였고 심지어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 그러니까 삼촌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굉장히 뚝심 있고 청렴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소문이 난 사람이거든요. 앞서 들었듯이 본인의 일에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도 가지신 분이었고요.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남편이 왜 그런 일을 싶었다는군요. 그래서 못마땅해 하던 그 일을 엄마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뒷조사를 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별 내용 없을 거라 마음을 진정시켰대요.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랑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인데 뭐 얼마나 충격적인 게 있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탐정이란 사람이 들고 온 자료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와 만나기 전 과거에 동거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무리 과거 없는 남자는 없고 저도 사귄 남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동거 경력이라니. 그건 정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와 단순히 동거만 했던 경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이미 결혼을 했다 생각할 정도로 깊은 관계였대요.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 사실혼 관계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편이나 그 여자도 서로 여보라고 부르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오빠 입을 통해 듣는데 순간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분명 저한테는 그런 과거 따위 일절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연애도 한두 번 짧게 해본 게 전부라더니. 그러면서 이어진 오빠의 말에 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왜 결혼식 안 올렸는지 알아? 장서방이, 아니 그 자식이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 그랬단다. 그런데 그놈이 삼촌이란 사람 회사에 들어간 직후 바로 배신을 때린 거야. 그 뒤로는 너도 알다시피 그 삼촌이란 사람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너랑 결혼하게 된 거고. 전 이런 오빠와 엄마의 말에 혼란스러웠지만 오빠가 보여준 영상을 보곤 입도 다물지 못했고요. 제가 본 영상은 그 여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긴 내용물이었어요. 오빠와 엄마는 탐정의 말에 그 차였다는 여자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대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오빠와 엄마의 생각과는 달리 여자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탐정이라는 오빠의 제자가 남편의 과거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면서 이미 대충 연락처를 다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자 그 여자는 비웃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참나, 나를 그렇게 차버리고 어떤 인간이랑 결혼했나 싶었더니 당신 딸이었어? 그래, 나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보지? 내가 얼마나 그 자식한테 어이없이 차였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 남자 인생 다 망치고 싶었다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무슨 일까지 했는데. 혼인신고 경력이 있었다니. 솔직히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남편에 대한 일을 몰랐던 엄마도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사실혼녀에게 되물었어요. 그 여자는 혼인신고한 거 알면서 찾아온 거 아니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엄마는 당연히 그냥 사실혼 관계에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에 당신 찾아온 거다 그렇게만 말했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아주 당당하게 떠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저희가 모르던 모든 이야기 보따리를 남편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면서 말이죠. 왜? 당신 딸이 그 남자랑 혼인신고하고 싶다 그래?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덥석 서류 관계까지 맺으려 그런데? 그 남자 말이야,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나랑 결혼까지 할 것처럼 굴더니 그 삼촌이라는 사람 회사에 들어가더니 단번에 관계를 정리하려 하더라고.
그러더니 영상의 여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말까지 했죠. 나는 10년 넘게 한을 품고 있었어. 그 자식이 결혼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놈이 장가간다는 사실이 슬퍼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에 울었어. 그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떠났어. 그놈과 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내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자식이 포기하자고 설득했어. 지금은 감당 못하겠다 해서 피눈물을 삼키며 포기한 내 자식. 그 자식은 자기가 경제적 능력을 못 갖춘 상태에선 아이 키울 자신이 없다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봤자 불행할 거라고 그랬다고. 여자의 말에 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아이까지 포기하게 만들다니. 난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서류로도 이어진 진짜 부부가 되고 싶었지. 그런데 그 사람, 아이를 포기한 뒤에는 사람이 좀 변해버리더라고. 내가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재촉하니까 본인은 시간이 없는지 혼인신고서는 나보고 알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귀찮다는 듯 말하더라. 그런데 당신들도 알다시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 여자가 한 짓이 잘한 짓은 아니지만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믿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그 애잔한 마음이 그녀의 외침 속에서 다 드러났거든요. 일 때문에 바빠 한동안 시간이 안 나다가 말 나온 지 2주 뒤쯤인가? 시간도 나고 구청 근처 갈 일 있어서 오늘은 진짜 혼인신고서 내야겠다 싶어 얘기를 했지. 그런데 갑자기 내지 말라는 거야. 그냥 자기 시간 났을 때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 혼인신고하러 가는데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야. 그 말을 그러려니 했던 내가 바보지. 그 뒤로는 이 레파토리의 반복. 그러다가 내가 답답해서 왜 자꾸 혼인신고를 미루냐고 물어보니 그때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여자는 아직도 분한 게 많은지 씩씩거리면서도 입을 절대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 남자 진짜 웃긴다니까. 자기 친가족을 찾았대. 그 가족이 대단한 부자라나 봐. 돈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보고는 이제 격이 떨어지니 그만 만나자 하더라. 자기 급이 올라갔으니 급에 맞는 더 좋은 여자 찾을 거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혼인신고 혼자 가서 한 거야. 그놈 몰래. 저는 제 눈앞의 영상 속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고 억울해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의 사실혼녀, 아니 전부인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그놈이 혼인신고했을 때 정체가 탄로날 수 있게 혼자 몰래 가서 혼인신고했다는 겁니다. 그걸 엄마가 뒤를 캐다 알게 된 거고요.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것도 모자라 제 인생까지 망치려 했던 사실에 가족들은 남편이 괘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혼인신고하겠다 구청 찾아간 날에 그렇게 경찰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겁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간 비밀로 하고 오빠와 엄마 둘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아보고 다녔고요. 제가 한참 동안이나 안 오니 이리저리 찾아 헤매던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제가 있는 장소로 오게 했죠. 도착한 남편은 제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남자들 사이에 있으니 우물쭈물하면서 다가와서 우리 혼인신고서 내야지 여기서 뭐해? 이 사람들은 대체 뭐야? 하면서 제 손을 잡는데 순간 저희 오빠가 그 손을 탁 쳐냈죠. 그제 오빠 얼굴을 확인한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라? 형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여기 이분들은 다 뭐고요? 형님이 아시는 분들? 하지만 오빠는 표정을 굳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괘씸한 놈한테는 내 입으로 설명하기도 싫다는 표정이었죠. 그러자 그런 오빠의 마음을 눈치챈 형사님 제자가 얼른 옆으로 와서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십니까 장종성 씨.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 이분 동생이랑 중혼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같이 서로 가서 이야기 좀 나누시죠. 남편은 오빠 제자 중 한 명에게 경찰서라는 말을 듣더니 화들짝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들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중혼이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저 이 사람 말고는 결혼한 적도 없는데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동거했다는 그 여자가 남편 엿먹이겠다 뒤에서 몰래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당연히 남편은 본인이 중혼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냐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왜 뉴스를 보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몇 년 전, 거기에 더해 10년 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 본인은 몰랐다 하며 놀랐다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본인에게 앙심을 품은 연인이나 쫓아다니던 사람이 당사자 몰래 신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는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남편도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당한 사람이었으니 평소에도 본인에 대한 혼인신고 여부 조사를 할 생각도 않고 살아왔겠죠. 평범하게 말이에요.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보이는 남편. 전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앞서 봤던 영상을 남편에게도 짧게 틀어줬습니다. 아이 이야기에 우는 여자를 본 남편은 오히려 그걸 보더니 저 미친년이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변명을 입에서 놓질 않았는데 저 모르는 여자 말을 믿는 거야? 저 때 사귀던 미친년이 내 신분증을 다 훔쳐가서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른 거잖아. 나도 사기당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내가 정식으로 결혼해서 산 사람은 당신이고 저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일 뿐이야. 나랑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 혼인신고서 제출하러 온 거잖아.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할 수 있다니까? 당신이란 사람 참 무섭다. 아무리 당신이 중혼이란 사실을 몰랐다 한들 저 당시 같이 살던 여자한테 저지른 짓이 없어지진 않아. 어떻게 사람 인생 하나를 송두리째 망쳐놓고 아무렇지 않게 저 여자가 다 잘못했단 말해? 거기에 뭐? 동거의 거의 사실혼 관계였다고? 그래놓고 나한테는 짧은 연애 한두 번 해본 게 다라고? 저 여자한테 애까지 가지게 만들어놓고? 남편은 제가 지금까지의 본인 과거를 다 알았다는 것도 눈치를 챘으면서 끝까지 절대 본인은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에 저는 빡쳐서 그 길로 당장 남편의 삼촌에게 가서 숨겨두었던 비밀을 폭로해버렸죠. 왜 제가 앞서 엄마가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들어서 이렇게 뒷조사를 하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남편이 삼촌 몰래 리베이트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리베이트라는 게 결국 지불대급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일인데 거래처에 그렇게 그 금액을 받아먹으면서 회사에는 보고를 안 하고 지가 날로 먹으면 그러면 그게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 짓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관련 내용을 남편이 집에서 통화를 하던 걸 우연히 듣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 이런 사실을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 역시도 친하게 지내는 결혼정보회사 고객 중 그 고객 집안에서 하는 사업이 남편과 같은 업계 쪽 사업이라 소문이 돌고 돌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하청업체들에게 반협박식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다닌다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엄마는 제가 당연히 모르리라 생각하셨다네요. 제가 밖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니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겁니다. 제가 남편이 이런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덕분에 엄청나게 혼났어요. 넌 대체 자기 남편이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이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혼인신고해라 두둔을 하는데 그 상황에도 이런 사실을 숨겨? 너 인생 어떻게 되려고 그랬어? 이런 걸 왜 숨겼냔 말이야. 그치만 딸이 잘 살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남편 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말을 할 수 있겠어. 남편이 리베이트해서 돈 빼돌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나도 엄마랑 가족들 속 썩이고 싶지 않았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핑계를 입으로 말하긴 했지만 솔직하게 전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아시면 속상할까 싶어서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랑 오빠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걸 옆에서 눈으로 보고 자랐는데 이렇게 다 커서도 엄마 속을 썩이는 자식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했더니 그게 왜 속상한 일이냐고 말 안 한 게 더 속상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무조건 저라고 숨겨두려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건 변명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해보려고 했거든요. 당연히 저도 리베이트라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기에 저는 제발 하지 말라고 남편을 설득하면서도 직접적인 피해자인 남편의 삼촌에게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온 남편이 남편 삼촌 눈밖에 날까 봐서요. 혹시 이 일 때문에 직위 해제라도 당하면 어떡해요. 당시에는 남편이라는 놈이 이 정도로 나쁜 놈일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죠. 저도 바보 같았던 거죠. 제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진짜일 거라고 믿고 남편이 잠깐 실수한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할 거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그 삼촌 번호를 엄마한테 받아서 전화를 걸었던 거죠. 다름이 아니라 종성 씨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삼촌이 이런 걸 싫어하신다고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제 말을 안 들어서 삼촌 말이라면 들을까 싶어 전화드려요. 삼촌은 당연히 처음엔 제 말을 안 믿으셨죠. 그래서 전 하루 날을 잡아 삼촌을 만나 남편이 리베이트 하던 그 통 내용들을 싹 다 보여드렸어요. 저도 대기업 다니니까 알거든요. 리베이트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중간에 관련 내용 전화로 하다가 저한테 걸려서요.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톡에는 그간 남편과 제가 말한 내용들이 싹 다 들어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면전에서 설득하고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그 뒤에도 이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화에 톡까지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의심 가는 정황이 있을 때는 자기 설마 그때처럼 또 그 일 저지르는 건 아니지. 이거 산 거 말이야. 리베이트해서 회사 돈 빼돌린 거 아닌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아무리 이사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의 이사 월급으로 살 수 없는 정도의 외제차를 구매하거나 평소보다 소비가 너무 많은 달에는 어김없이 남편에게 물어봤죠. 너무나 의심스럽잖아요. 물론 남편이었으니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곤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이제 안 한다 그런 짓 정말 나를 믿어달라 하면서 말했고요. 혹시나 삼촌분이 안 믿을까 싶어서 나름 철저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갔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을 카드로 산 내역, 그리고 한 달에 나오던 카드 내역서, 서로 경제권 관련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던 중이었지만 어쨌든 전적으로 이런 공과금, 카드 내역서는 저희가 같이 살던 집으로 우편이 왔으니 나름 오픈된 상황이었거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을 카드 내역서를 회사로는 받기 어려웠나 봐요. 솔직히 저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남편의 것들은 쳐다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리베이트 건을 알고 난 뒤에는 남편 모르게 이런 부분들을 틈틈이 확인하게 된 거였고요. 혹시나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말이죠. 아무튼 이런 통 내용, 서류들을 본 삼촌은 아주 분노하셨죠. 안 그래도 남편이 하는 일들이 다 시원찮아서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저를 만난 날은 아무튼 고맙다 말하곤 그대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남편 삼촌에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대충만 알아보고 다녀도 남편이 했던 짓거리들이 술술 튀어나오더랍니다. 제 나쁜 예상대로 남편은 리베이트한 돈을 회사에 돌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횡령하고 그걸 자기 하고 싶은 일에 다 갖다 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강요하고 하청업체들을 괴롭힌 정황도 발견되었고요. 제가 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던 이후에도 저한테는 안 하는 것처럼 거짓말치고 계속했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최근까지도 말이죠. 심지어 접대까지 받았다는데 이놈 이거 보니까 접대 받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느라 나랑 여행 갈 시간 없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 삼촌과 얘기를 해보고 안 사실인데 남편이 저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휴가 써도 되겠냐고 말한 적이 없대요. 아무리 회사 일이 바빠도 신혼부부인데 그 정도도 허락 안 했겠냐 하시더라고요. 와, 정말 저를 감쪽같이 속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남편은 당장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분노한 삼촌은 바로 그 남편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아무튼 정말 남편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리베이트에 횡령까지 할 생각을 하는지 정말 인간 말종이 따로 없더군요. 그 삼촌이라는 분이 얼마나 회사를 아끼고 지금까지 청렴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옆에서 지켜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의 이혼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혼인신고 없이 그냥 식만 올렸던 거라 딱히 이혼 소송까지는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살던 집 역시 제 집이었으니 그냥 뻥 하고 남편 짐 챙겨서 쫓아내면 그만이었고요. 재산 분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 합친 것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젠 전 남편이 된 이 남자 정말 끈질겨도 너무 끈질겼습니다. 사람들 눈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계속 집을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 자꾸만 엉엉 울며 빌어대는데 하루는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러나봤죠. 여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당신이 나 버리면 나 이제 어디서 살아? 삼촌도 나 고소하겠다 난리란 말이야. 그러게 왜 더러운 짓을 계속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 다 자기가 저지른 짓 그대로 돌려받는 거야. 당신이 날 말려줬더라면 나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었잖아. 당신이 그때 제대로만 말려줬더라면. 당신 정말 웃긴다. 내가 그때 당신을 안 말렸다 생각해? 나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당신이 하던 짓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뻔히 아는데 그래놓고 내 탓을 한다? 당신 나한테도 고소당하고 싶어서 그러니?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이 헛나온 거야.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지금 카드값도 밀려서 신용불량에 잘 곳도 없어서 노숙 신세 직전이라고. 잘 됐네. 한 사람 인생은 망치고 내 인생도 망칠 뻔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일 있을 줄 알고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거 아니었어?
전 남편은 찌질하게 찾아와서는 카드값이 밀려서 밖에 숙박업소 잡을 돈도 없다며 찜질방도 못 간다 하루만 재워달라 싹싹 빌더군요. 그런 모습에 정말 얼마나 안 씻었는지 냄새가 나기도 해서 발로 뻥 하고 차서 어딜 더럽게 찾아와서 이렇게 빌어 인간답게 살았어야지 하고 쫓아냈죠. 그렇게 한동안 신경 끄고 지냈던 전 남편의 소식 결국 마지막에는 그 삼촌이라는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간의 횡령한 돈과 리베이트건으로 인해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인생 깨끗하게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덕분에 제 속은 후련했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 전 남편 놈을 고소했더라도 징역 보내기는 힘들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세상에 어찌 이렇게 믿을 사람 하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서로의 모든 걸 다 알고 결혼하고 싶다 말하는지 이번 기회에 잘 알게 되었죠. 오히려 이번 경험으로 결혼정보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대방 과거 왜 알고 싶다 말하는지 그 심정을 알게 되었다니까요.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이 못된 놈 이야기를 들으며 시청자님들 혈압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당하고 살았지만 끝까지 사람 하나 안 믿고 살아갈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사람 관계 역시도 예전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가지게 됐네요. 이번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청자님들도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사람 관계는 조심하며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